유금 지지와의 관계. 유금이 자수를 만나면 자유기문, 또 자유파, 또 연파금호도 돼요. 연파금호. 연파. 유금은 까마귀, 자수는 제비. 까마귀가 제비집을 공격해가지고 제비알을 쪼아먹는 그런 형국. 그럼 만약에 이게 정화다, 정유일주다, 그러면은 파극금, 이건 재성이에요. 재성. 만약에 여자라면은 재성이에요. 그 다음에 수국화 정관이에요. 아니 저 편관이에요. 그럼 뭐야? 아버지와 남편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와 남편과의 사이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누가 손해 보겠어요? 자수가 손해를 봐요. 유금이 그냥 공격하는 거니까. 까마귀가 제비집을 공격해서 제비알을 쪼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위를 완전 지잡도 된단 말이에요. 사이가 무지하게 안 좋아요. 이렇게 연파 금호가 되면은 그 자유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파 또는 자유기문 요게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깔끔하고 성격적으로 좀 약간 좀 결벽증, 너무 깔끔해가지고 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기문 또는 자유파가 터진다. 자수는 유금을 꺼린다. 유금이 자수를 꺼리는 게 아니고 자수가 유금을 꺼린다. 또 사주에 목화가 있으면은 많이 완화가 된다. 그러니까 천간으로 간목이 있든가 아니면 병정화가 있든가 그러면은 많이 완화가 된다. 왜 그러냐면은 금과 수잖아요. 금과 수니까 굉장히 차단 말이에요. 차인데 목이나 화가 들어오면은 조우를 갖춘단 말이에요. 예, 조우를 갖추기 때문에 많이 완화가 된다. 피해가. 유금이 자수를 만나면 가장 깨끗한 물 또는 청백지명이 되고 너무 깨끗해서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 유금은 암장 속에 물이 없기 때문에 자수에게 금생수가 안 된다. 자수 입장에서는 유금이 금생수를 못 해주니 짜증나고 피곤하다. 또 유금 입장에서도 금생수를 해줄 수 없는데 자꾸 달라고 하니까 유금 입장에서도 피곤하고 짜증난다. 유금이 자수를 만나면은 금생수를 못 해주니 성격적으로 이상해지고 또 너무 깔끔하고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벽증이 온다. 자유기문이 있는데 사주에 조우가 되어 있으면은 자유기문의 작용은 안 일어난다. 자유기문이 있고 화가 없어서 몸이 너무 냉할 때 자유파가 터지고 육체적으로는 비뇨기 계통, 생식기, 생리통, 요도염, 신장염 이런 질병들이 온다. 자유파는 도화살의 파이기 때문에 남자인 경우에는 주색 잡기를 많이 한다. 지금 자수도 도화살이고 유금도 도화살이에요. 이 도화살이 깨졌어요. 그 다음에 유금이 자수를 만나면은 식상으로, 금생수 식상으로 월주에 식상이 있는 사람들이 도박을 많이 한다. 식상이 강하며 인수가 없을 경우에는 증권, 주식, 도박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도박하는 사주는 식상이 강하면서 인수가 없는 사람들. 인수가 없다는 얘기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식상은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떠한 욕망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떠한 욕망인데 인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인수가 없으면 뭐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나한테 손해가 오는가,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은 이 일을 했을 때 차후에 어떠한 문제가 오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일단 저질러고 보는 거예요. 인수가 없으면은. 그리고 유금이 토를 만나면은 토닥,
금매가 되어서 변색이 된다. 토다금매는 유금은 보석인데, 금은 보석인데 토가 많아가지고 흙 속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흙 속에 묻히니까 금은 보석은 녹이 슬어버려요. 또 화가 유금을 만나면은 불이 꺼져버린다. 화가 약한 상태에서 금을 만나면은 한마디로 쇠붙이에다가 촛불이 있는데 촛불을 쇠붙이에다가 대면 촛불이 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이 강하면 금을 녹일 수가 있지만 불이 약한 상태에서 쇠붙이를 갖다 대면 불이 꺼져버려요. 일몰이 된다. 일몰은 뭐냐면은 유시는 저녁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예요. 유시는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이고 유는 서쪽이에요. 그래서 유시가 되면은 태양이 서쪽 산 너머로 넘어가요. 산 너머로 넘어가는 시간이 유시이고 그래서 일몰이 된다. 일몰. 목은 유금을 만나면은 금극목하여 설이 맞는 나무가 된다. 유금은 음력 8월 추석 무렵 날씨가 싸늘하단 말이에요. 새벽이 되면은 서리가 내려요. 서리가 내리니까 을목을 만나면은 이 꽃을 서리로 얼려 죽여버려요. 이거를 을신충 해가지고 이전치화가 되면은 가위로 꽃을 자르는 형국으로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날 수가 있다. 금생수가 되는 듯하나 유금은 수기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상생이 되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을 보살피듯 오히려 자수가 유금을 씻어주어야 하는 관계이다. 원래는 이 유금이 금생수를 해줘야 하는데 이건 보석이에요. 암자수에 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금생수를 해주는 게 아니고 물 네가 와가지고 나를 깨끗하게 나의 보석을 닦아달라. 반대로. 그래서 오히려 내가 생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생을 받으려고 한다. 또 유금은 자수를 반기지만 자수는 유금을 꺼린다. 유금은 왜 자수를 반기냐면은 자중에 임계수가 있어요. 임계수. 나의 보석을 임계수가 깨끗하게 닦아주니까 나는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자수를 만나면. 하지만 자수는 분명히 얘는 나를 금생수 해주는 엄마예요. 엄마인데 엄마가 나를 생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엄마를 닦아줘야 돼요. 피곤해요. 자수 입장에서는. 자유파의 원리와 오묘파의 원리가 같다. 자수는 유금을 꺼린다. 자유파는 금생수인데도 파가 된다. 깨진다는 얘기예요. 파는 삼합을 깬다. 삼합. 그러니까 사유축. 사유축 삼합인데 자수가 오면은 요거를 깨버려요. 그럼 뭐 삼합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삼합이 해소가 돼버려요. 아니야. 삼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자진 삼합을 하고 있는데 유금이 들어와서 자유파로 깨버리고 또 진유 합금으로 진토를 묶어버리니 신자진은 유금을 꺼려한다. 자유파는 대인관계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한다. 또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힌다. 자와 유는 연파금으로 만나서는 안 되는 육신성. 유금이 자수를 만나면은 까다롭고 엉뚱한 성격이 더욱 심해진다. 자수와 유금은 도화살에 귀신이 붙었기 때문에 비뇨기 계통에 문제가 생긴다. 일주에 유금이 있는 사람들은 유금은 세균이고 또 자수는 자궁으로 자궁암, 그 다음에 자궁의 세균 감염, 또는 요도, 방광 쪽, 그 다음에 세균 감염, 또 성병도 조심을 해야 한다. 자유 기문이 있는 사람들이 불륜 관계가 많다. 자유파는 도화의 귀문으로 귀문이 발동하면은 불륜 관계에 빠진다.
유금이 있고 자수와 사화가 있으면 백발백중 불륜에 빠진다. 나 아니면은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다. 자유기문은 착한 신으로 지금 자수도 저 도와, 유금도 도와, 동자 선녀신이 들어온다. 미오비tek은 하다 말았네. 착한 귀신은 요 하다 말았어요. 동자신과 선녀신은 사탕을 좋아하고 달래주면 좋아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사주에 유금이 있는데 올해 뭐 자수가 들어온다든가 아니 유금이 들어온다든가 그럼 동자신이 들어오는 그런 운이에요. 그런 때는 사탕을 사가지고 가방에 넣고 다니고 사탕이 먹고 싶으면은 바로바로 사서 먹고 그럼 뭐야 들어온 동자의 기도로 해서 내가 먹는 거예요. 신금은 도끼와 칼을 든 장군신이다. 인목은 호랑이이고 산신이다. 자유가 있는 사람이 비뇨기과, 산부인과, 의사 또는 간호사, 임상, 병리사를 한다. 자유기가 있는 사람이 도박을 즐겨한다. 식상이 많은 사람은 인수가 없을 경우 도박에 빠져 헤어나오질 못한다. 자유는 금생수가 안되고 또 수가 금을 닦아주니 자수가 부모 유금을 보살펴야 한다. 유금은 자수 입장에서는 엄마예요. 내가 엄마를 보살펴야 돼요. 엄마를 닦아줘야 되니까. 계유일주 신유월에 태어난 사람은 금생수를 받지 못하고 배우자를 닦아줘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 복이 없다. 그러니까 계유일주는 배우자 복이 없다. 이 금생수를 남편이 나한테 금생수를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남편을 닦아줘야 되니까 이 남편이 요구사항이 많아요. 가만히 막 자빠져가지고 재떨이 가져라, 물 가져라, 뭐 가져라 시키는 게 너무 많아요. 원래는 이 남편이 나를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금생수로. 그 다음에 자유는 금생수가 안 되고 수가 금을 닦아주니 자수가 부모 유금을 보살펴야 한다. 계유일주 신유월에 태어난 사람은 금생수를 받지 못하고 배우자를 닦아줘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 복이 없다. 유금이 묘목을 묘유축하면은 머리카락을 자르는 형국으로 미장원을 하면은 좋다. 그리고 사주에 묘가 있는데 유금이 있어요. 그럼 미장을 하면 좋고, 그리고 유금이 있는 사람들이 스님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왜? 유금은 칼이에요. 묘목을 계속 잘라. 묘목은 뭐냐? 머리카락인데 머리카락을 계속 자르니까 뭐예요? 스님 팔자란 말이에요. 계묘일주가 유금 닭띠이고 월지에 유금이 또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유금 또 있을 경우에 묘유충하여서 이전치화에 걸려 묘목을 자르면 식신상관 묘목은 머리카락 또는 유금은 가위로 미장원을 많이 한다. 또 날카로운 유금이 묘목을 자를 경우 천간과 지지에서 화가 없을 경우에는 무모증이다. 인체 모발 털이 없는 거예요. 또 가벌목은 그러니까 유금이 묘목을 자를 경우 그러니까 유금이 묘목을 천간 지지로 자르고 있는데 천간 지지에 화가 없어요. 유금이 묘목을 자를 때는 화가 있으면은 화극금으로 이거 유금을 눌러버리기 때문에 묘목을 해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체에 그때는 뭐야? 모발이 있단 말이에요. 남자들 수염이라든지 겨드랑이 털이라든지 이런 쪽에 모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화가 없어요. 그러면은 인체 모든 부위에 털이 없어요. 그리고 화날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 인목이 있다. 목은 인체에 있는 털이에요. 털. 그런데 사주에 수가 없다. 목은 있는데 수가 없다. 그럼 수생목을 못 해주잖아요. 그럼 뭐 이건 뭐예요?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인체에 털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가 없는 목도 인체에 털이 없다. 털이 없고
뭐 겨드랑이라든지 이런 쪽에 털이 없고, 그리고 머리카락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모발이 아주 작아요. 그리고 가벌목은 머리이고 뇌인데 신경을 쓰면은 금극목을 맞아가지고 대머리가 된다. 대머리. 여자 사주 오행으로는 수일주들이 미인들이 많다. 여자 사주 육신성으로는 관살 일주들이 미인이 많다. 관살이 많다는 얘기예요. 관살이 많다는 얘기는 남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사주에 정관 편관이 막 혼잡돼 가지고 사주에 많아요. 그러면 남자를 많이 만나는 바람쟁이란 말이에요. 바람쟁인데 남자가 많이 따른단 말이에요. 남자가 왜 따르느냐? 그 여자가 이쁘기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살 다봉자들은 얼굴은 이쁘지만 남자 복은 없다. 왜 한 남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결혼은 안 하고 맨날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바람쟁이들이 많고, 또 심하면은 조우가 안 되고 그러면 뭐 술집 유흥업소로 빠지는 여자들이 많아요. 또 금극목을 맞고 화가 없을 때 신경을 쓰면은 머리가 하얘진다. 여자는 그러니까 금극목 맞을 때 금극목 맞을 때 화가 있으면은 화극금으로 이걸 눌러버리면은 괜찮은데 이걸 누르지 못했다. 그러면은 신경 쓰면은 머리가 하얘진다. 막 40대가 됐는데 머리가 하얘져요. 그러면 금극목을 맞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사주에 화가 없는 사람. 또 여자는 관이 있어야 매력이 있고 또 남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여자 사주 관살이 있어야 남자들이 쳐다본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꾸 쳐다본다는 얘기는 그 여자가 얼굴이 이쁘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관살이 혼잡된 여자들은 은근히 남자를 이끄는 매력이 있다. 관살 혼잡은 그러니까 정관 편관이 혼잡되어 있는 여자는 미인이기보다는 남자가 따르는 기운이 있다. 그런데 얼굴은 못생겼는데 이상하게 남자가 많이 따르는 여자가 있어요. 그럼 뭐야? 이 사람 관살 혼잡해. 그러면 은근히 남자를 끄는 매력이 있어요. 얼굴은 못생겼어도. 또 정편관이 많으면서 국을 이루지 못할 때 관살 혼잡이 된다. 그러니까 정관, 편관이 사주에 많이 있는데 이 관이 국을 못 짰어요. 그러면은 이게 관살 혼잡이 된다. 관살이 혼잡되고 식상의 제어가 없을 때, 관살이 너무 많은데 정관, 편관이 많은데 식상으로 식극관을 눌러줘야 되는데 식상이 없어요. 그럼 뭐야? 관을 못 눌렀다는 얘기예요. 관을 못 누르면 이 관이 너무 많으면 뭐야? 나를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정편관이 많으면서 국을 이루지 못할 때 관살이 혼잡된다. 관살이 혼잡되고 식상의 제어가 없을 때 유흥업소로 간다. 그러니까 뭐야? 정편관이 많은데 식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유흥업소로 간다. 또 을목과 병화의 조합에서 목생화니까 상관이죠. 병화가 을목과 병화의 조합에서 미인들이 많고 여기에서 미스 코리아가 나온다. 을목일주 5월생이 병화를 만나면은 5월은 뭐야? 꽃이 그냥 막 만발을 한 1년 중에 꽃이 제일 많이 피는 계절이 5월이에요. 그래서 5월은 장미의 계절이고 그래서 5월 달에 미인데이도 많이 해요. 그래서 5월생이 병화를 만나면은 염량여화로 도화의 햇빛이 비쳐서 눈동자도 틀리고 아주 미인이고 남자들이 한번 보면은 빠져들고 만다. 또 당사주에는 연주 위주로 보고 또 연지와 일지에 자유 기문이 걸리면은 백발백중 남편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 유금이 자수를 때린다. 사주 명리학에서 그러니까 유금은 자수를 만나면은 금생수를 해주는 관계란 말이에요. 상생관계인데 오행으로 보면은 상생관계지만 36 금수로 볼 때는 뭐야? 까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36 금수로 보면은 극을 하는 관계고 오행으로 보면은 생을 해주는 관계예요. 그런데 현실로 일어나는 거는 생을 해주기보다는 극을 한단 말이에요. 유금이 자수를. 그래서 사주명리학에서는 육신성으로 보고
정유일주라면은 일지 재성이고 자수는 관성이므로 재성과 관성이 자유기문, 자유파, 연파 금우에 걸려 아버지와 남편이 만나서는 안 되는 관계이다. 유금이 자수를 만나면은 엉뚱하고 까다로운 성격이 더욱 심해진다. 유금이 축토를 만나면 유금이 축토를 만나면은 유축 반국이 이루어지고 유중에는 경신금이 암장되어 있고 축중에는 개신기가 암장되어 있고 축중의 기토가 유중의 신금을 토생금 상생하여 왕성하게 하고, 그러니까 뭐 금의 기운을 왕성하게 하고, 또 축중에 신금이 있으니 반긴다. 그러니까 뭐 축토는 유금을 반긴다. 유금이 축토를 만나면은 유축 반국을 이루어 금기운이 더욱 강해진다. 축토는 금을 쌓아놓고 금을 쌓아놓는 금의 창고예요. 금의 창고. 우리가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축토 속에는 금이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사유축이면은 사 중에 경금이 있어요. 이건 행동자재앙이라고 했어요. 사화는 유금을 보면은 유금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인신사에는 새로운 금이에요. 새로운 금. 깨끗한 새로운 금. 유금은 금의 제왕. 금이 이건 금의 장생이기 때문에 사화에서 금이 생겨나고 유금에서 금이 아주 왕성해지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제 내가 금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다 했어. 금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금의 창고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야? 고철을 모아놓는 고물상. 고물상하면 뭐야? 쇠붙이를 잔뜩 쌓아놨단 말이에요. 이게 축토는 금의 창고, 고물상이. 여기서 사용을 다 하고 난 고철 창고. 그래서 축토는 더러운 토예요. 더러운 토. 그래서 사주에 축토가 있는 사람들은 더러운 일을 많이 해요. 더러운 일이니까 고물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간 안 좋은 그런 일들. 그러니까 축 개신기가 들었죠. 기토는 도관이에요. 이렇게 도관이. 여기에 도관이에 더러운 물이 딱 차 있어요. 더러운 물이 차 있는데 더러운 물을 이 신금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요. 그게 뭐예요? 똥 치우는 거. 정화조 치우는 거. 그러니까 축다가 있는 사람들은 청소하는 아저씨들, 정화조 치우는 아저씨들, 고물상에 하는 아저씨들 다 이 축도가 있단 말이에요. 육친은 인묘되지만 그러니까 육친이 인묘된다는 얘기는 금이 만약에 임수일주다. 그럼 금은 뭐예요? 인수죠. 인수. 그러니까 육친적으로는 이게 엄마란 말이에요. 육친적으로는 엄마는
입고가 되지만 축 맞으면은 신금은 튀어나오는 거예요. 신금은 뭐냐면은 금생수예요. 금생수니까 인수가 튀어나왔어요. 엄마는 돌아가시고 문서가 튀어나왔으니까 아, 엄마 죽고 내가 엄마의 상속문서를 받았구나. 이럴 때 상속문서를 받는 거예요. 왜? 이게 기토가 신금이가 튀어나왔으니까 인수가 튀어나왔으니까 축토는 금을 쌓아놓는 창고. 육치는 인묘가 되지만 그러니까 어머니는 묘지 속으로 죽어 돌아가셔서 들어가지만 오행은 유축 금